안녕하세요. 상속세나 증여세. 참 알다가도 모를 내용이 많죠. 특히 우리가 상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천만 원짜리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큰 코 다치는 그런 가장 비싼 상속 미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아니,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법대로 정직하게 신고를 다 했는데 세금 폭탄이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황당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내용이 바로 이런 상식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미신입니다. 현금, 특히 비과세 한도 안에서 돈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 사례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손녀는 착실하게 바로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죠. 공제받아서 낼 세금은 0원이었고요. 근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 증여를 취소하기로 하고 받았던 돈 5천만 원을 그대로 할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5년 안에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네, 이 가족이 추가로 내야 했던 상속세가 무려 1,500만 원입니다. 받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준 돈 때문에 생긴 세금이었어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밀은 바로 이 법 조항에 숨어 있었습니다. 보통 증여는 신고 기한 안에 돌려주면 취소가 가능한데요. 법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붙어 있어요. 금전은 제외한다. 네, 바로 현금은 예외라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현금이라는 게 처음에 줬던 그 돈이랑 돌려받은 돈이 똑같은 돈인지 증명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신고된 현금 증여는 절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이 한 줄을 몰랐던 대가가 바로 1,500만 원짜리 세금 폭탄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미신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세대 생략 상속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즘 노노상속이라고 하죠. 고령의 부모님이 역시 나이가 꽤 있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나는 재산이 충분하니까 내 상속분을 바로 내 아이, 그러니까 손주에게 주면 안 될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 화면이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림, 즉 내 상속분을 내 자녀에게 바로 넘기는 거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은 오른쪽과 같아요. 일단 내가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한번 내고 그 재산을 다시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또 내는, 사실상 세금을 2번 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직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바로 상속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보통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공제 혜택도 못 받고 세대를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할증과세까지 붙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상속받고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세 번째 미신입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하면 무조건 세무조사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특히 내가 가진 집을 부모님께 전세나 월세로 내어드리는 것, 이거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꽤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이랑 전세 계약서 쓰면 정말 큰일 나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다만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계약하는 것처럼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정확히 돈이 오고 갔다는 기록만 있으면 세무당국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가족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미묘하고 헷갈리기 쉬운 네 번째 미신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던 그 사실이 오히려 상속받을 때 예상치 못했던 세금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많은 분들이 꿈꾸는 시나리오죠.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원래 내가 살던 집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고 싶은 거요. 다행히 법에도 이런 경우를 위한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사례를 보시면 규칙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미혼인 큰딸은 어머니와 쭉 함께 살았고 결혼한 작은 딸은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 딸이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집을 팔게 됐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큰딸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고 따로 살았던 작은 딸은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요, 상속을 받는 그 시점에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별도의 세대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원래부터 쭉 같이 살아온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많은 세금 실수들이 사실은 이 딱 한 가지를 몰라서 벌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바로 그 결정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례의 큰따님이 세무사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들어보면 굉장히 똑똑한 계획 같지 않나요? 상속 등기를 일부러 늦춰서 서류상으로는 1주택자인 상태에서 내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죠. 하지만 이 계획은 정말 치명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화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증여로 받은 재산은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한 날, 즉 등기 접수일에 내 것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등기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바로 그날 내 것이 됩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큰딸이 상속 등기를 아무리 늦춘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2주택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만 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미신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한 번 신고한 현금 증여는 절대 물릴 수 없습니다. 둘째, 내 상속분을 건너뛰어서 자녀에게 바로 넘기는 건 세금 면에서 보통 손해입니다. 셋째,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등기일이 아니라 바로 사망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중요한 재산 계획, 과연 정확한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미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하는 말보다 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왜 중요한지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